리뷰하고 있는데 진짜 이런 날씨에는 리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날씨에 캠핑 가지 마세요. 너무 위험합니다. 이 제품은 에어 쉘터입니다. 그렇다고 무게가 무겁냐? 아니죠. 무게가 가볍다. 그리고 컴팩트하다. 설치가 쉽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다. 힐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홈캠프의 홍입니다. 오늘은 미니멀 캠핑을 지향하는 신규 런칭 브랜드 고파미르의 에어쉘터 300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제품을 이 추운 날 왜 가지고 나왔냐? 오늘 11월 마지막 날이라 한파특보거든요. 근데도 이 제품을 제가 10개월 동안 기다렸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 업체와 커뮤니케이션을 거쳐서 오늘 드디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 추운 날 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공원에 나왔습니다. 제품의 원단도 좋고 그리고 이 팩까지 모든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제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제품에 관해서 장점 그리고 단점, 뭐 설치 방법부터 리뷰 끝까지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바람이 굉장히 부는데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죠. 오늘은 고파미르의 에어쉘터 300입니다. 일단 구성품부터 당연히 보고 가야겠죠. 근데 이게 그 패킹이 조금 남다르다고 할까요? 이 패킹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코까지 나오네요. 한번 제품을 꺼내 보고 그리고 구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보통의 에어 쉘터, 에어 텐트 이렇게 하면 무게가 뭐 20kg, 30kg는 그냥 넘어가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무게가 8.7kg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9kg도 10kg도 되지 않는 이 제품. 이 벌써 본체 좀 할 얘기가 있어요. 본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쪽 끝에 있는 거 뭐냐, 요거는 우레탄입니다. 우레탄 TPU인데 요거는 원래 그 옵션으로 판매를 하는데 지금은 기본으로 요거를 제품을 증정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요거까지 한번 설치를 제대로 해 봐야겠죠. 그리고 요게 뭐냐, 요거 당연히 에어 쉘터니까 여러분 그 펌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요거는 바로 펌프입니다. 펌프. 이 펌프도 조금 이따가 설치를 하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하죠. 기본 구성에 들어 있습니다. 펌프까지. 그리고 에어 쉘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기본 듀랄루미 폴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요 제품 뭐냐, 요거는 이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듀랄루미 폴이에요. 슬라이드 폴이고 기본 두께는 22에서 19, 16으로 조금씩 파이수가 작아지는 슬라이드 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센터 폴입니다. 요게 왜 필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려보기로 하죠. 오늘 뭐 이렇게 비밀이 많냐고요? 저도 처음 봤지만 할 말이 많아요, 진짜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가이라인입니다. 가이라인은 기본 2개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제품 내부에 가이아웃 포인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2개가 들어있는 거죠. 요 기본 팩은 12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기본 팩 12개가 듀랄루민 6061로 만든 이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수공품으로 만든 수작업 제품이라고 합니다. 한 개 개당 36g이고 굉장히 강도가 좋다, 튼튼하다, 휘지 않게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9파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2cm짜리 9파이 팩이 12개가 기본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거를 사용을 해서 제품을 선형을 한번 해 볼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해 보기로 하죠. 이 제품의 약간의 패킹 방식이 독특한데 지금 이렇게 수영복 입고 나서 이렇게 넣는 약간의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지금 여기가 이중박음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접어서 에어를 빼면서 마지막에 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버클 방식으로, 그리고 길이 조절이 되는 그런 버클 방식의 파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설치 가이드가 제품 내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보고 할 거냐고요? 아니죠. 이 다 공부하고 나왔죠, 여러분. 일단 제품을 펼쳐주세요. 근데 이 제품은 이 원단을 만졌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약간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원단이 30D 나일론 66 고강도 립스탑, 더블 립스탑 원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간의 그러면 나일론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1938년에 이 나일론의 이 최초 듀퐁사에서 나일론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38년에 개발이 시작이 되고 39년도에 이 나일론 66이 뉴욕 만국 박람회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 나일론 66 원단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럼 나일론의 그 최초 상품이 뭐냐고요? 최초 상품은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스타킹입니다. 그럼 일단 설치를 시작해 보죠. 이 제품에는 이 뷰 도어가 있습니다. 뷰 도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출입구를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 그거를 정하시고 제품의 설치 위치를 잡아야 된다. 일단 스킨을 펼쳐봤습니다. 이 무게 8.7kg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킨 펼쳐놓으니까 굉장히 크죠. 사이즈는 480에 460입니다. 높이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뷰도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뷰도어 우측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그리고 여기 좌측 이렇게 두 포인트 먼저 팩다운을 하고, 반대편 여기 빨강색 고리에 이 양쪽에 그 가이드 웨빙이 있다고 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하단의 가이드 웨빙을 당길 수 있는 요 포인트라고 하니까 여기 팩다운을 하고, 그리고 2개 추가 팩다운을 하면 5개 팩다운을 하고 나서 에어를 넣어 보기로 하죠. 이 제품은 오각형이에요. 이 하단에 보면 이 라인락 스토퍼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팩다운 포인트인데 팩다운 포인트를 라인락 스토퍼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홈 있죠. 여기 홈에 거시면 딱 좋습니다. 팩다운을 한번 해 보기로 하죠.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반대편에서 설치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뷰도어에서 우측과 좌측 팩다운을 하고, 반대편에 넘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빨간색 웨빙 요거를 당기면 요렇게 지금 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가이드 웨빙 요 포인트를 보이시죠? 요렇게 해서 적당한 텐션으로 당겨서 팩다운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 오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2포인트 그리고 반대편 1포인트, 그러니까 나머지 2포인트만 팩다운을 진행을 하면 기본 준비가 끝납니다. 여기도 보면 이 당겨지는 모습 보이시죠? 이쪽 패널하고 지금 이쪽 패널에 각이 있기 때문에 당겨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 포지션에서 팩다운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단에 라인락 스토퍼가 있다는 게 약간 인상적이긴 하네요. 지금 5개의 포인트에 일단 팩다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은 5개의 에어폴에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포인트는 전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에어를 배출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에어를 주입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요거는 에어 커넥터 시스템, 그래서 공기를 한 군데서 다 넣고 중간에서 잠글 수 있다. 그래서 각 폴에 에어가 빠지지 않게끔, 한 군데가 빠져도 나머지가 지탱을 할 수 있게끔 에어 커넥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뺄 때는 다 열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넣을 때는 다 잠그고 한 군데서만 넣어주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 그러면 설치 전에 당연히 다른 포인트는 잠겨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한 포인트만 열고 시작을 해보죠. 에어 펌프입니다. 이 제품은 근데 듀얼이 아니에요. 저는 듀얼 사용할 때 끌어올리면서 약간 힘든 부분이 있어서 조금 듀얼을 선호하진 않는데, 요거는 듀얼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검정색, 초록색, 그리고 붉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게 아마도 대략 8에서 한 9프 사이 정도, 그 정도 대략 바람을 넣으면, 에어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요게 공기 주입구거든요. 근데 요거는 끝까지 체결을 하셔라.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동 펌프는 다 웬만하면 맞는 그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금 보니까 이 초록 색깔이 8 이상이거든요. 8푸사 이상인데, 여기 6에서 7 대략 그 정도에 맞추면 딱 적당한 공기가 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 여러분 오늘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죠. 전 이게 좋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당길 때 이렇게 쭉 힘 받으면 힘들거든요. 근데 차라리 저는 이렇게 밀기만 하는 게 단방향이 오히려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조금씩 꿈틀거리는 거 보이시죠? 요럴 때 팁이 있다면, 예, 절대 힘들어서 쉬는 거 아니에요. 요럴 때 팁이 있다면 내부에서 한 명이 이렇게 살짝 받쳐주면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자립이 된다. 예,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치는 기본 설치는 됐는데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가이아웃 포인트 먼저 당기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여기 보면은 이 코드락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길이 조절을 할 수 있는 코드락 시스템이 가이 라인을 이렇게 품고 있다. 이렇게 약간의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박음질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요. 위아래로 보면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 그리고 쭉 내려가면 하단에 여기 포인트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포인트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다른 포인트는 가이아웃 포인트를 가이 라인을 당겼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오늘 체감상 제 생각에 한 13, 14 정도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강풍이 불 때가 있어서 일단은 가이 라인을 모두 체결을 해 줄 겁니다. 대략의 길이를, 요거 길이는 적당히 잡으시고, 근데 이 가이라인을 너무 길게 잡아도 안 돼요. 적당한 길이를 잡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에어폴, 여기에서 요 방향에 맞게, 에어폴과 일직선이 되는 요 방향을 맞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텐션을, 적정한 텐션을 주면 된다. 한 개의 팩다운으로 하단까지 두 개를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가이라인은 전체 다 동일합니다. 제품 자체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가이라인은 4파이로 3mm짜리 가이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가이라인까지 설치를 했으니까 안전하게 한번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고파밀의 에어쉘터 300입니다. 지금 기본 사이즈는 480에 460, 그리고 높이가 225입니다. 에어쉘터 5개의 기둥으로 자립과 설치가 완료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람이 아까 대표님이 확인하셨는데 14 정도 분다고 해요. 근데 지속적으로 부는 건 아니고 순간 돌풍이 14 이상으로 부는 것 같은데, 그 정도에도 지금 설치를 할 수 있다. 약간의 그 강풍 테스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쪽에 지금 보시면 하단에 빨강 색깔로 양쪽 표시가 되어 있는 뷰도어, 쉽게 말하면 정면 출입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면 출입구 상단에 벤틸레이션이 있고, 후면 쪽으로 양쪽 상단에 두 곳에 벤틸레이션이 자리를 하고 있는 기본 제품입니다. 일단 내부에서 그 에어 커넥터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원단은 30D 나일론 66 고강도 더블 리스탑 원단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와, 지금 바람을 정면으로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가이라인 10개의 가이라인을 팩다운을 했고, 그리고 하단에 5포인트 팩다운을 해서 제품을 지금 잘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후면에 지금 보시면 벤틸레이션 2포인트가 보이죠, 상단에. 요거는 조금 있다가 한번 열어보기로 하고, 그리고 외관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건 이쪽 뒤쪽에 윈도우가 있다, 이쪽에도, 그리고 이쪽에도, 그리고 출입구는 정면 쪽에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기 정면 출입구가 있으니까 방향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여기가 사이드 측면인데, 여기에 보면은 상단에 가이 아웃 포인트, 여기 상단에 한 포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당길 수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코드락에서 해체해서 가이라인을 가이아웃 포인트에서 당긴 거죠. 상단의 가이아웃 포인트와 그리고 하단의 가이아웃 포인트를 이렇게 하나의 팩다운으로 연결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상단의 팩다운은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고, 제품 사령을 위해서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세팅을 위해서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악천후일 때,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할 때 이렇게 하단까지
더 보조로 역할을 해주시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단에 에어는 그 에어를 넣을 수 있는 주입구는 여기 사각형 보이시죠? 얘는 공기 주입, 그리고 여기 동그란 거 얘는 공기 배출을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5포인트가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라인 락 스토퍼. 여기가 이 텐션 조절 웨빙이라고 그 역할을 하는 라인 락 스토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 보면은 이 하단에 스커트 지금 보이시죠? 딱 봐도 대략의 25cm 정도의 길이감을 볼 수 있는 스커트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원단은 실리콘 코팅과 그리고 PU 코팅, 폴리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 좀 잘 버텨준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요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요 면적,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을게요. 요 면적에서 바람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하단의 길이가 3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단 포인트, 상단에 가이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가이아웃 포인트까지가 길이가 13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높이는 말씀드렸죠, 225라고. 그리고 후면에 두 포인트, 윈도우가 있던 포인트는 단일 스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뷰도어와 양쪽 사이드 도어가 있는 포인트는 이중 스커트로 되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외관은 그만 떠들어 보고 일단 내부를, 궁금하시죠? 빨리 내부를 한번 보러 가보죠. 여기 도어 패널에도 보면 여기 고정을 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쪽에 사이드, 이쪽에 사이드 도어도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처럼 막 쳐놓을 때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포인트에 바람의 면적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여기 되어 있는 가이 아웃 포인트, 여기를 당겨 주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조금 아쉬울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바로 잡아줄 수 있게끔 이 포인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뷰도어를 열기 전에 사이드 도어도 한번 열고 이쪽도 한번 보기로 하죠. 이쪽 사이드 도어를 여니까, 사이드 패널을 여니까 내부에 이 메쉬가 보입니다. 이 메쉬는 20D 나일론, 고강도 모노필라멘트로 만들어진 초발수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스킨을 정리하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코드락 시스템이 전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을 정리하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깔끔하다, 그런 걸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 코드락이 약간 독특하게 생겼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모노필라멘트 더블 립스탑 구조라 요거도 이 초발수 가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비가 오더라도 좀 막아줄 거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단에 지금 말 그대로 뜨는 포인트가 전혀 없어요. 스커트가 대략 25cm 정도의 길이가 완벽하게 바닥에 밀착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신문물을 접했습니다. 저는 여기 고정 포인트 여기를 통과시켜 갖고 이 조임끈을 조였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락을 사용을 했는데 요게 원래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후크가 있어요. 여기 후크 보이시죠? 후크에 이쪽 포인트 뒤를 걸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여기 지금 후크 포인트에 걸어서. 역시 여러분이 고인물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신문물도 알아야지 맨날 고인물로만 구형만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지금 이 나머지는 원웨이 지퍼, 단방향 지퍼지만 이 출입구 쪽 아까 말씀드린 뷰도어에는 4웨이 지퍼, 4개의 지퍼 라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기로 하죠. 요 끝에 지금 보이시는 지퍼 라인은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TPU를 체결할 수 있는 지퍼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덧댐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 더불어서 TPU 지퍼 라인이 있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 이 지퍼 라인이 이렇게 너무 안쪽으로 되어 있으면 요거를 연결할 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조금 더 많이 튀어나와 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 체결을 할 때 좀 수월하다, 걸리는 부분이 없다, 이쪽 뒤쪽으로 간섭이 없다, 약간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4웨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도 지퍼 라인이 있고, 여기 반대편에도 모두 지퍼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끝에 벨크로 타입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4A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그 여기 방금, 그리고 저쪽에, 그리고 보면은 두 개가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위쪽에. 그래서
이렇게 열고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도 양쪽으로 열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왜냐, 내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위치에 적절하게 열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TPU를 연결해 주면 여기는 이렇게 스킨으로 가리고 위쪽을 열어주면 위쪽은 이렇게 투명하게 위쪽을 볼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여기까지도 내릴 수 있어요. 요렇게도 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한쪽으로 다 끝까지 체결을 할 수도 있다. 내부에 보면 여기 상단을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지퍼 라인, 이렇게 지퍼 라인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메쉬만 메쉬를 열 수 있는 지퍼 라인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각기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중간중간에 포인트들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코드락으로 여기가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상단에도 있고, 그리고 이쪽 상단에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약간 요거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요거 스킨을 이 내부에서 이 메쉬만 남겨놓고 싶은데 요거는 외부에서밖에 스킨을 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상단을 열 수가 있고, 측면에서도 이렇게 열 수가 있고, 이쪽에서도 열 수가 있는 4웨이 지퍼로 다 되어 있다. 다만 완전히 분리가 되진 않습니다. 그거는 알아두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도어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얘기를 해봤으니까 완벽하게 도어를 오픈을 하고 한번 내부를 보기로 하죠. 이건 지금 출입구에 고파미르라는 로고가 보이고, 그리고 벤틸레이션이 있습니다. 인너포를 사용해서 여기 세울 수 있는 벤틸레이션이 있고, 그리고 여기 상단에 벨크로 포인트가 있어서 고정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코드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상단 스킨을 얘를 접을 수가 있어요. 얘를 접을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말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여기 벤틸레이션 포인트를 내부에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양쪽 지퍼 라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코드락 시스템도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요게 요 포인트만 이렇게 되어 있냐? 그게 아니죠. 여기 첫 번째,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픈을 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또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동계 화목난로를 이용하실 분들은 또 여기다가 연통을 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살짝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또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고, 여기가 지금 센터 폴을 체결할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따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상단을 위쪽을 커버해주는 말 그대로 커버 같은 게 있는 거죠. 습기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는 1차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 폴 때마다 약간의 이런 토글 포인트들이 있어서 뭔가 랜턴을 걸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마른 잔디가 너무 붙어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이 에어 폴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탄탄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에어 폴대도 이 똑같은 스킨으로, 똑같은 원단으로 한 번 더 감싸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은 이렇게 에어폴 기둥은 다 똑같은 그런 형태로 생겼고,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이게 에어 커넥터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게 뭐냐, 에어를 잠글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인 거죠. 여기를 보이시죠? 방금 여기 드르륵 하면서 잠기는 거 보셨죠? 그럼 여기 에어가 지금 잠기면 요 폴과 요 폴에 이 공유되는 이 에어를 잠금으로써 여기가 만약에 빵꾸가 나서 바람이 새더라도 여기 막아주는, 차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저거를 잠그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면 제품을 사용할 때는 굳이 잠그지 않아도 사용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나중에 저거를 풀지 않게 되면 조금 더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잠그지 않아도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없다. 만약에 에어가 빠지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을 잠글 수가 있다. 그리고 각이 죽지 않도록 이 폴대를 세워서 또 팩다운도 하고 폴대도 세우고 해서 보조 역할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측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윈도우 포인트가 있어요. 윈도우 포인트가 조금 크게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요 포인트를 걱정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 상단이 상당히 길어요, 생각보다. 근데
요 포인트가 고정이 어떻게 되느냐, 예, 그거를 봤는데 지금 사이드는 지퍼 체결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는 지퍼 체결이고 여기 상단 포인트는 벨크로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 예,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고정이 잘 된다, 예, 잘 버텨줄 거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면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 오늘 날씨 아까 말씀드렸죠, 바람이 14다. 근데 여기 포인트가 상단이 펄럭거린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정이 잘 된다, 밀착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겨울 캠핑에서도 여기로 온기가 빠져나가거나 냉기가 들어오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글 포인트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양쪽으로 여기 포인트와 메쉬 포켓이 여기 포인트에 또 있습니다. 근데 요게 똑같이 복사로 옆에 윈도우 포인트에도 윈도우도 그리고 메쉬 포켓도 똑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가 2개 그리고 메쉬 포켓이 4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도 스틸링으로 해서 팩다운 포인트가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같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이렇게 팩다운을 해서 약간의 잠김 역할을 하는 거죠. 고정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하다, 안정적이다, 약간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외부 높이는 225고 내부 높이는 210입니다. 약간 높이가 다르죠. 예, 그리고 센터폴도 한번 설치를 해볼 건데, 예, 그 전에 이 가이드 웨빙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 아까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 이 삼각형 모양의 형태를 잡아줬던 가이드 웨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이쪽에 우측과 그리고 좌측에 팩다운 포인트를 잡아주고 그리고 중앙에 빨간 색깔 웨빙에 포인트를 잡아줬던 가이드 웨빙의 하단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가이드 웨빙도 보면 토글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팩다운이 된다면 얘를 체결을 풀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발에 걸리지 않게끔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가이드 웨빙은 여기에도 이쪽 옆에 사이드 패널에도, 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각형 형태를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지금 뒤쪽에 패널 보시면 뒤쪽 패널은 아예 하단을 잡아주고 있어요. 예, 하지만 이쪽 사이드 패널과 이 출입구 뷰 도어는 여기는 하단을 잡아주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 웨빙이 또 잡아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단에 스틸링으로 팩다운 포인트가 되어 있고 또 박음질이 꼼꼼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방식의 폴대 센터 폴입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2개가 하나로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는 방식이고 그리고 기본 듀랄루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 길이는 135예요. 예, 최소 길이는 135 그리고 최대 높이 225로 세팅이 되는 듀랄루민 폴입니다. 여러분 이게 독특한 게 있어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단에서 22, 19, 16으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약간 여의봉 같습니다. 예, 이 중앙이 22 그리고 양쪽으로 넘어갈수록 19, 16으로 양쪽으로 벌어지는 센터 폴입니다. 근데 약간 독특한 게 여기에 보면 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 홀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길이 조절 보이시죠? 근데 숫자가 좀 한 군데만 써 있다. 이게 살짝 아쉽다.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예.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반대편에도, 예, 이 홀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135부터 225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 좀 높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 예, 이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한쪽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 예, 상단에 보면 이 나사 보이시죠? 요 나사가 뭐냐면 제가 요걸 뺐거든요. 요게 원래는, 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상태로 원래 체결을 하는 겁니다. 센터폴은. 예, 하지만 요 폴을 그냥 썩히기 아쉽잖아요. 예, 안 쓸 때는. 그러면 요거를 일반 타프 폴대처럼 사용을 하실 때는 요렇게 나사를 회전을 시켜주면 여기 상단이 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타프 폴대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딱 쏙 들어가게는 이렇게 이 일자 나사 방식의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설치를 하실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중앙에 상단 홀 있잖아요. 예, 여기에 맞춰서 설치를 해주시는데 요거를 폴을 다 빼고 설치를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상단에 폴을 맞춰주세요. 예, 상단 폴에 위치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하단의 길이 조절 포인트에서 하단으로 늘리면서 적당한 텐션으로 적당한 위치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단에도 슬라이드 방식, 그리고 반대로 상단에도 여기 홀 보이시죠? 여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상단에도 슬라이드 방식으로 체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센터폴은 꼭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는 날씨가 굉장히 좋고 이럴 때는 굳이 설치를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처럼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거나 혹은 뭐 이렇게 폭설, 그리고 폭우 이렇게 됐을 때는 혹시라도 모르는 약간의 잠금 장치, 약간의 그 보조 장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이 위에서도 길이 조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위쪽에서 길이 조절을 하게 되면 조금 키가 작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쪽은 고정을 해놓고 하단 쪽에서, 방금처럼 설치할 때 하단 쪽에서 길이 조절을 하면 조금 더 쉽게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고정을 할 수가 있다, 텐션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상단에 링 보이시죠? 요거는 저 막 이렇게 뭔가 특별한 장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랜턴고리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혹시나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상단에 있던 고리 포인트들, 토글 포인트들, 이런 포인트들이 랜턴만 걸 수 있는 포인트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맞춤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너 텐트도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에 이너 텐트도 옵션으로 아마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닥 사이즈가 480에 46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맞는 지금 그라운드 시트를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라운드 시트 한번 체결을 해보고, 그리고 TPU까지 한번 담아보기로 하죠. 약간 그라운드 시트는 욕조 형태예요. 근데 제가 설치 포인트를 나머지는 해놨는데 한 군데는 지금 설치를 아직 안 했어요. 설명드리고 이게 설치 포인트를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좀 나머지 설치된 모습을 한번 보기로 하죠. 이게 제가 약간 욕조 형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높이가 있어요. 대략 높이가 한 20cm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하단에 그리고 상단에 이 두 개의 고리 포인트가 이 5개로 오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10개의 체결 포인트를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에어폴 때 보면 여기를 상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하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체결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의 가이드 웨빙이 연결되어 있던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살짝 불편할 수 있다. 왜냐면 여기를 포인트를 빼야 그라운드 시트를 체결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결을 하게 되면 여기 하단 포인트를 체결을 하고, 그리고 상단 포인트를 체결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욕조형 그라운드 시트를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뷰도어 두 군데 하단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 여기 빨간색 웨빙이 있었던 그 자리 하단 세 포인트만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요거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포인트는 체결이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나머지 포인트는 바로바로 체결을 하면 된다. 그래서 내부로 들어오면 이게 여러분 좀 이건 이해해 주세요. 이 마른 잔디가 너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요 정도의 유격이 있는 상태로 체결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단과 하단에 토글 포인트 보이시죠?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내부에 야전 침대를 2개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남는 나머지 공간에 테이블과 퍼니처류 세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메쉬 포켓의 목적은 뭐냐면, 이 야전 침대에 누웠을 때 머리를 이쪽으로 하던, 이거 흔들리는 거 제가 몸무게 많이 나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눕든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하던, 내가 필요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메쉬 포켓을 이쪽과 이쪽에 위치를 시켜 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야전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자고 일어났을 때 여기를 윈도우를 열었을 때 이렇게 허리를 아무리 편다고 해도 여기에 걸리지 않는 눈높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외부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요런 장점이 있는 거죠. 뒤쪽으로 굉장히 잘 보입니다. 개방감도 좋고. 여러분, 이래서 앉으면 안 돼요. 앉으면 게을러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앉아 있으면 뒤쪽에 윈도우가 있고, 그리고 전면으로는 뷰 도어와 사이드 도어 양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힘이 전혀 없다, 개방감이 좋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폴을 치웠어요. 센터폴이 없으면 또 이렇게 모든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센터폴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지퍼 체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퍼는 YKK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하단에서 요렇게 지퍼를 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이세요? 예, 일체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체감이 굉장히 좋고, 이 어디 하나 벌어지는 틈이 없다. 예,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지퍼 라인을 열고 이렇게 나가면 되지만, 그래도 이제 보통의 경우 TPU를 설치하면 여기는 거의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다니진 않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약간 사이드 쪽에 보면 지금 요 덧댐 처리, 요 덧댐 처리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벨크로 타입이 있어요. 근데 여기 만약에 TPU에도 끝단에 벨크로가 조금 더 연결이 됐더라면 하는 약간의 생각은 든다.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지만 내부 스킨을 요만큼 가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되면 요거는 말 그대로 쉘터 전체가 다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의 사생활에서 난 이거 보이는 거 싫은데, 그런 포인트를 감소시켜 주는 게 4A 지퍼. 그래서 요만큼도 올릴 수 있고, 그러면 요만큼은 가려지겠죠. 요만큼까지 올려서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135 높이까지 가려도 된다. 그렇게 되면 약간의 그 별보기 창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하단에 스커트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밀착감이 좋다. 높이가 딱 맞다. 일체형이다. 약간 이런 느낌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TPU는 아시죠? 여기에 가이아웃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어서 여기를 당길 수 있는 포인트는 없는 거니까 그거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입이 얼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고파미르의 에어쉘터 300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 에어폴이라 설치가 굉장히 편하다. 무게가 무거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설치도 편하고, 그리고 가볍고 접근성이 아주 좋아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하지만 튼튼하다. 그렇다고 물론 단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이시는 이런 면적들, 이런 면적들은 물론 가이아웃 포인트는 있지만 그래도 바람을 조금 많이 탄다. 그리고 하단에 말씀드렸던 이 면적이 300, 말 그대로 조금 넓기 때문에 바람을 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여기저기 조금씩은 있다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TPU도 이 굉장히 큰 창이 있어서 개방감도, 그리고 또 만듦새도 굉장히 좋아서 겨울 캠핑에도 크게 한 몫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포인트들도 겨울 캠핑에서도 빠지지 않는 요소로 자리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 포인트,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처럼 안전한 캠핑, 힐링하는 캠핑, 즐거운 캠핑 되시고요. 안캠, 힐캠, 질캠, 홈캠프의 홈이었습니다. 추워요!